예, 방금 소개받은 KI 이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2013년에 연구했던 내용이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적 비용, 원자력 발전 사업자 한수원이 부담하는 비용 자체는 낮은데 실제로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과연 낮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그다음에 한수원이 부담하는 비용을 뺀 거, 그 차이가 이제 외부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외부 비용 추정에 제가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있었던 이런 외부 비용, 특히 이제 외부 비용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컸고 가장 규모가 큰 부분들이 통상 얘기하는 7등급 이상의 중대 사고 발생했을 때의 그 사고 발생 시 위험 비용 또는 위험 회피 비용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연구했던 방법론들을 전부 사용해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비용하고 외부 비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적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조금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 차이가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도 마찬가지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 자체는 내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하고 투자를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 비용, 그러니까 사적 비용은 더 늘어나고 외부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적 비용을 또는 균등화 발전 원가가 어떻게 지금 책정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외부 비용 논의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포함시켜 봤습니다. 원자력 먼저, 원자력계에서는 계속 이제 원자력이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십니다. 일부 이제 논거들이 있고요. 이런 논거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경제성인데요. 원자력 아까 우원식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렴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물가 안정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됐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외부 비용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제 결론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결코 싼 에너지원만 아니다. 비싸다고 강하게 긍정적으로 주장하기도 좀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동안 주장되어 왔듯이 싼 에너지는 아니다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능 누출이 중대 사고라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단위당 킬로그램당 또는 부피당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저장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없고 무슨 남진하이가 막힐 경우에 비행기로도 원료가 수송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안정성에 대한 신화들이 굉장히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원은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전력과 관계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스톱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안정적 공급, 스테이블한 서플라이에는 굉장히 리스크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라는 논거도 좀 후쿠시마 사고 이후는 좀 맞지는 않는 거고요. 사회적 수용성은 너무나도 이 부분만은 원자력계에서도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적 비용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오늘 아까 전력거래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현재 한수원이 부담하고 있는 사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외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지 않는 거죠. 환경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거, 또 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면서 사회 다른 구성원이 부담하는 비용을 합쳐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적 비용을 보면 아까 여러 가지 건설비, 운전 연료주기비, 원전 해체 비용 거의 제가 계산할 때는 유사하게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사용하던 그 데이터를 거의 사용을 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33억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적 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했더니 합계가 이제 단가가 한 48.8원. 당시에 그 2013년 그 당시 12년 13년에 그 원자력 정산 단가와 유사한 금액의 가격을 사적 비용을 얻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건설비가 왜 이렇게 싸냐? 회체 비용이 굉장히 싸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서는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논란들이 있어서 이런 건설비하고 해체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약 50%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균등화원가가 사적 비용이 62.2원까지 한 14원 정도 더 증가하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게 외부 비용은 몇 가지 포션으로 좀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연구개발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기업 한손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이 아니고요. 결국 정부에서 세금을 통해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는 운영 중에서 여러 가지 방사능 누출에 대한 환경 영향,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전 굉장히 중대 사고가 있을 때 건강 환경 영향이 있고요. 또는 비용 부담 부족분이 원래 조금 돈을 더 냈어야 되는데 한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상 한수원에 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외부 비용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 중에 환경 영향 자체는 그렇게 정상 운영 중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지원금, 원전 사고, 중대 사고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비용 부담 부족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의 외부 비용, 특히 중대 사고 피해 비용, 사고 위험 비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가? 여기 논란이 있고요. 하나는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도대체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통상적으로 여기서 끝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한 경우도 여기서 끝나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대해서는 익스트림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거를 회피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비용에 반영할 건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자동차 보험 들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 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자동차 한 20-30년 탈 때 사고 났을 때 결국 제가 받는 피해라는 거는 자동차 사고 피해 비용하고 사고 났을 때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의 피해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 기대값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합산을 해보면은 여기에다가 자동차 보험사의 이윤하고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게 한 30에서 40% 되는데 그 30에서 40% 손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크게 1억, 2억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게 너무 크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부담하기 위해. 그래서 매년 또는 매월 조금씩 내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더 많더라도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위험 회피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스트림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 발생 확률이 낮고 그 다음에 피해 비용이 클수록 이런 위험 회피에 대한 그 성향들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자력 사고 가장 사고 피해 비용이 크고 확률은 낮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논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부분 제가 2013년에 연구할 때는 이 정도로만 그 피해 비용을 좀 잡아봤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 발생 비용은 한 5.8조엔 보상 비용까지 하면 한 6.2조엔 정도 그 당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올해 나온 일본 경제연구소 일본 경제연구센터 JCER 보고서에 따르면은
5.2조 엔, 6.8조 엔이 아니라 약 50에서 70조 엔까지 갈 거라고. 그러면 500조 원에서 700조 원 정도 되는 숫자고요. 그 체르노빌도 기존에는 2,350억 달러 이 비용을 추정치를 우리들이 많이 썼는데, 이건 또 다시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거는 벨라루스, 백러시아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포함하면은 이게 2천억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만.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유럽에 계셨던 분들, 그 이후에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서유럽이라든가 동유럽 다른 국가에 대한 피해까지 포함시키면은, 불안 비용까지 포함시키면은 아마 1조 달러까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 자체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자체도 자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날까? 그 원자력 그 기관에서 하는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IRSN에서 4,300억 유로 정도, 여기도 500조 원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건 민간 단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5.9조 유로 정도를 한번 피해했을 때 이거 다른 데보다 한 10배 이상 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중도 사고 확률도 원자력계에서는 계속해서 APR 1400의 이제 설계 목표인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을 얘기를 하시고요. 실제 7등급 중대사고 실제 발생률을 따져보면 한 7,000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본에서는 약 4,000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대사고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은 인위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사고만 이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여기에 발생되는 가능성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논의를 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전쟁에 의해서 또는 테러에 의해서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할 위협들, 이런 것들이 최소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한 기를 1000년 동안 운영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런 사고가, 테러로 인한 사고 또는 전쟁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봐야 될 사안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정부 보조금은 그 정부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조금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뒤에 수치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이제 아까 예산을 통해서 개발 예산, R&D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은 명시적인 보조금이지만은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수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제한시켜 둔 게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말씀하셨지만은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 어느 보험업체도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보험업체는 망하거든요. 망하기 때문에 이런 거대에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발전 사업자들의 만일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고 배상 책임을 제한해주는 정책들을 법률로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조금 올랐는데요. 2013년 연구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500억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 비용 500억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고가 피해가 나도 보험료로는 500억에 대한 보험료만 내게 한 거죠. 그게 그 원자력 한 기당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남짓한 그 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가 이런 법률로 사고 배상 책임을 제한해 줌에 따라서 원자력계에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는지를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방법론을 개발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영국이라든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그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 피해 비용 추정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피해 비용, 하나는 사고 확률, 하나는 그 위험 회피 성향, 이 세 가지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순수하게 그런 아까 피해 비용하고
확률하고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100조를 하고 500조를 썼는데 이게 조금 하기 위해서, 근데 일본 그 피해 비용이 5,008조 엔이 아니라, 그러니까 58조 원이 아니라 6.2조 엔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 7, 80조 됐는데, 다시 재추정하듯이, 그러니까 정화비용까지 포함해서 재추정하듯이 500조 원, 700조 원이 된다면 제가 100조 원짜리는 아마 지금 연구를 했으면 안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도 우리나라 시뮬레이션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한수원하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좀 보자고 해도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서 외국 자료를 썼고요. 그래서 500조 원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7,000분의 1의 확률로 보면은 그 단가당 킬로와트아워당 약 10원 정도,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보면은 약 0.6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외부 비용으로 환산하면 16.1조 원, 한 1원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기대 피해 비용 접근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값, 기대 피해 비용만 그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 회피를 성향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부분만 한 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90년대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원자력 업계에서 원자력 업계가 만든 그 연구소에서 당시에는 이런 어떤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을 하더라도 원전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연구 결과를 그 저널 페이퍼로 발표한 게 이 에후드라 쉬버 슈나이더 2000년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논문 방법론을 또 그대로 따라 가지고 좀 적용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500조 원 7,000분의 1을 했을 때는 킬로와트 아워당 약 200원 정도의 그 외부 비용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했을 경우에는 13원 정도의 외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원래 이제 오리지널 그 프랑스 연구에서 이걸 반영을 하더라도 낮게 책정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피해 비용도 낮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정도는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적 비용도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결론을 좀 내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이 불안감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여러 가지 장점과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중대 사고를 그런 어떤 거대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했던 거는 우리나라 전체 23기 당시에 23기 발전소 전체를 셧다운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는 신규 발전. 여러분 옆에 집 옆에 그 신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만일 회피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이 당연하겠죠. 자기 집 앞에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불의사가 있게 나타나고요. 근데 이런 지불의사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구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불의사를 물어보는 연구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항상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사적 비용하고 외부 비용을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 1번, 2번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목들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좀 보셔도 되고요. 이 위험 회피 비용 이것들은 세 개가 서로 그 병렬적으로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산되면 안 되는 거고요. 각각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론자 한 분께서 이렇게 레인지가 너무 큰데 외부 비용이,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제 탈핵을 선언하고 탈핵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오히려 0.2센트 킬로와트아워당에서 200센트까지 외부 비용, 특히 사고 피해 비용에 대해서 이런 추정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원자력 전담 부서가 독일 환경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환경청에서 이게 독일 말로 환경 피해의 경제적 가치 평가입니다. 에코노미시 베베우퉁 폰 umweltschäden이 환경 피해의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그러니까 환경 피해 비용을 경제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극심한 재난과 관련 이런 원자력과 같이 굉장히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피해가 굉장히 클 어떤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사회적, 정치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서 만일 의사결정상 그 발전 단가를 비교해야 된다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높은 외부 비용을 갖고 있는 발전원의 외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해라. 독일 같은 경우는 갈탄입니다. 갈탄은 킬로와트아워당 약 10.5센트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킬로와트아워당 한 120원, 130원 정도 되는 외부 비용을 갖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갈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발전 비용을 쓰는 것들이 좀 적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이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결국은 경제학에서 내세우는 거는 이런 외부 비용이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과세로 시장 내부로 이제 들여오자.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적절한 오염 배출이 되며 사회적으로도 그 오염자가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발전연료의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율의 중거점은 뭐 이렇게 레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독일의 솔루션인데 결국은 유연탄의 외부 비용을 사용을 해서 킬로와트아워당 72.8원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연구에서 좀 계산을 해놓은 건데 이 정도의 가격 또는 독일에서는 핵연료세라고 합니다. 결국은 플루토늄 함량에 따라서 좀 하는데 이것들을 킬로와트아워당 좀 따져보면은 약 22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013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LNG 그 개별 서비스의 세율하고 열량 기준, 발전량 기준으로 좀 따졌을 때 약 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소세 그 부과를 통해서 결국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간 내에서는 이런 사고 피해 비용을 어느 정도는 내부화하는 게 과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